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 그야말로 예측 불허 상황 속에서도 승부는 결정이 됐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운 걸까요? 국제부 최종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재까지 판세 누구한테 유리하다는 겁니까? 일단 통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꼭 10일을 남겨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은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겠는데 선거 10일 전에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게는 9%포인트까지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고 실제 투표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앞선 걸로 나타났고 다른 경합주도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네. 결국 10일 전 여론조사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제 투표율에서 많게는 6%포인트 이상 더 표를 얻었다는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적용해 볼까요? 해리스가 경합주에서 적어도 5%포인트 이상은 앞서야 실제 투표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데 앞서 기사에도 보셨지만 현재 2%포인트 차이의 박빙인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도 필살기가 있을 텐데요. 한번 트럼프 쪽에서는 인사를 한번 제가 좀 전화를 해봐서 직접 취재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측에서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이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캠프에서. 예, 그렇죠. 그만큼 트럼프 캠프에서 자신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여론조사에서 답변하지 않는 트럼프 지지자들, 샤이 트럼프가 많이 있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해리스 캠프 상당한 위기감에 몰려 있는데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슈퍼스타 비욘세도 금요일 날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여성과 흑인, 라틴계 등 지지층 총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 대선 결과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11월 7일 정오쯤 동부지역 투표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동률이면 네. 표를 반반씩 받으면 물론 이제 선거인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받으면 트럼프가 당선된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 잘 아시다시피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다수를 획득하는 선거인데 반으로 짝수니까 나누면 269명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네. 50개 주 가운데 4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메인주와 5명을 선발하는 네브라스카주는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득표 결과에 따라 4명이 3명 대 1명 이렇게 표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률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 대통령 선출을 어떻게 하냐? 내년 1월 3일 새로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하원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이 부통령을 뽑습니다.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50개 주 가운데 반 이상인 26개 주에서 지지를 받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현재까지 하원 예측을 보면 공화당이 26개 주에서 민주당은 22개 주를 차지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동률일 경우 대통령이 될 것이고 상원에서도 이번에 선거를 하게 됐는데 공화당이 우세해 보입니다. 상원 역시 그런 부통령인 벤스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대선에서 동률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리 정부는 곧바로 트럼프 정부를 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리스가 더 많이 분발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지금까지 최종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